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76% 상승하여 4,990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2.43% 급등하여 993.93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를 보고 좀 올랐네 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2.43% 올라간 게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약 25년간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요. 오늘 중요한 자리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 코스닥이 정부 발언에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코스닥의 25년 장기 박스권 상단에서의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5000 특위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코스닥 3000을 달성하자라는 제안이 나왔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코스닥이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다음 목표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코스닥 3000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시장을 견인했는데요. 현재는 AI가 있고 로봇이 있고 디지털 자산이 있는 거죠. 거기에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뒷받침되고요. 추가적으로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한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3월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먼저 코스닥의 연봉 차트입니다. 1999년, 2000년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0년 초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급락이 있었고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26년째 장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은 대략 1000포인트고요. 박스권 최하단은 대략 300포인트 전후가 됩니다. 26년째 300에서 10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00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600에서 10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형성된 장기 박스권의 상단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바뀔 만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 그동안 눌려있던 만큼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박스권의 최소 목표치는요, 특히 이렇게 긴 장기 박스권의 최소 목표치는 박스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박스 하단이 대략 300이고 박스 상단이 대략 1000이기 때문에 1700까지 열려 있는 거죠. 최하단을 제외하고 2016년, 15년 이때부터 따져도 600에서 1000이니까 높이가 400포인트니까요. 1400까지는 기본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월봉 차트로 보면요. 2000년 3월에 고점을 찍고 닷컴 버블 붕괴로 급락을 했고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박스권 움직임인데요. 이렇게 장기 박스권이죠. 만약에 이 장기 박스를 돌파한다면 이 박스의 높이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300에서 1000이라고 계산했을 때 1700이 목표치가 되는데요. 과거의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 1750 부근에서 지지가 있었고요. 깨진 이후에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1750이 자리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박스 높이를 최대로 잡으면 245가 있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략 250까지 내려갔었고 1000에서 250의 박스권이니까 750을 더하면 1750이 되는 거고 1750은 과거에 중요한 지지 저항이 맞물려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박스를 돌파한 것도 아닌데 왜 호들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지난 23년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일단 이 23년 최고점 경신하는 과정을 주봉 차트로 보면요. 23년 최고점 956포인트 부근에서 지난 2주간 부딪히고 눌리다가 이번 주에 돌파한 것입니다. 거래가 크게 늘면서 돌파를 했고 돌파 직전에 이렇게 조정을 거치다 올라오고 또 저항이기 때문에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데
눌렸다가도 올라간 거죠. 지난주에 알테오젠 때문에 급락을 했었는데요. 수요일 날 4.4% 장중 급락이 있었는데 급락이 있었지만 더 세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물 털기 효과가 발생한 건데요. 중요한 저항 아래에서 매물 털기가 나오고 빠르게 강하게 돌파하면 매물이 빠르게 소화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2023년 고점이요, 단순히 전고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과거를 보면 지지였다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월봉으로 해서 더 길게 보면 좀 전에 주봉으로 봤던 자리가 여기고요. 과거에 그 자리가 또 중요한 지지 저항이 맞물려 있는데요. 과거에 그 자리를 보면 이렇게 22년 3월 달에 저항을 받았었고, 또 여기서도 깨진 이후에 쭉 내려갔다가 아랫골을 달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딱 저항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옛날에 여기서도 지지가 나왔었죠. 월봉상 박스 상단의 최고점은 21년, 그때 20년, 21년 동학개비 열풍이 불었을 때의 고점인데요. 그때의 최고점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23년의 고점입니다. 왜? 접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접점이 많고, 또 주봉에서 봤지만 지난주, 지지난주 그 자리에서 다 저항을 받다가 지금 주봉상으로는 돌파 캔들이 완성이 된 거죠. 월봉상으로는 다음 주 5거래일이 지나면 월봉 캔들이 완성이 되는데, 주봉상 저렇게 매물을 소화하고 강하게 돌파한 걸 보면 월봉상으로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21년 최고점, 즉 2001년 이후 코스닥의 최고점은 여기인데, 거기는 월봉상 접점이 많지 않은 자리고, 지금 이 900 중반, 956 부근이 월봉상 접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간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바로 아래 더 중요한 저항에서 여러 번 저항받다가 돌파하면, 강하게 돌파하면요, 그 다음 저항도 돌파할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2021년 고점까지 돌파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횟수로 26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박스 높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로그 차트라서 박스 높이가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로그 적용을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박스 높이가 나옵니다. 이 박스 높이는 최소 목표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가 길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모은 것이고, 에너지를 모은 상태에서 긴 박스를 돌파하면 박스 높이는 최소 목표치고, 보통 그 2배, 3배까지도 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목표치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고요. 일단 1750포인트가 250에서 1000포인트 박스의 기본 목표치가 된다. 최근만 보면 대략 600에서 1000 박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1400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걸 돌파하면요. 그런데 일단 이번 달에 지금 중요한 저항을 돌파하고 있고, 그러면 다음 저항 1050 부근은 기본으로 갈 확률이 높고, 1050까지 돌파를 한다면 그러면 1400, 1750을 보러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1월 7일 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도 강조를 드렸었죠.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날 거래대금 4조 1000억짜리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장기 박스를 돌파했다. 실질적으로 2011년, 12년 이후에 형성된 이 월봉의 저항을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작년 말에도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이번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물을 장기 저항에서 매물이 출회되고 빠지고, 다시 올라와서 또 매물이 출회돼서 빠지고, 다시 올라와서 매물이 출회되고, 매물을 받아내고 돌파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시작됐는데요. 이 조정을 거치고 최소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조정 파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확인하고 매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카카오의 월봉 차트를 보면
카카오가 지금은 흐름이 안 좋지만 2020년, 21년 최고의 대장주 중에 하나였는데요. 20년에 돌파하기 직전에 이렇게 월봉 차트를 보면은 장기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박스 상단에서 부딪히다가 매물을 받아내고 돌파하면서 돌파 첫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쉬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시세 분출이 있었죠. 작년에 조선주가 엄청나게 강했는데요. 24년 7월 달에 현대중공업이 월봉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그 당시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였는데 강한 상승, 완만한 조정이 나오다가 이렇게 1년 이상 장기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로 주가 흐름을 설명하면 차트에 선 찍찍 긋고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저항으로 작용하던 자리를 돌파한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이슈가 있다는 거고, 주가를 눌렀던 힘이 해소가 되면서 반대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례,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만 이런 장기 박스를 돌파하게 되면 돌파 이후에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스닥이 이번 달 일단 이 돌파 양봉이 완성이 되는지, 그리고 1060 부근에서 부딪히다가도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코스닥이 장기 박스를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을 한다면요, 코스닥 시총 상위에 많이 있는 종목들 뭔가요? 바로 바이오주, 그 다음 2차 전지주가 있는데요. 어제 2차 전지가 강했고요. 오늘 또 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오늘 가장 강했던 건 스테이블 코인 STO 관련주인데요. 코스피 5000 특위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코스닥 3000을 달성해야 된다 라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관련주가 급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디지털 자산 관련주, 또 오늘 강했던 바이오주, 그리고 어제 강했던 2차 전지주 흐름을 계속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STO 관련주에서 상한가가 5개 이상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까지 따지면 더 나왔는데요. 거래대금이 너무 작은 건 제외했습니다. 오늘 다날이 스테이블 코인 STO 테마의 1등주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최근 약 3개월 정도 미니박스로 움직이다가 오늘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도 미투원, 헥토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 KCP 등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주식 중에서는 카카오페이가 대장으로 움직였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시가총액 9조 원으로 대형주급이죠. 그래서 오늘 데이 트레이딩이라면 1등 테마의 1등주인 다날, 또 대형주 중 1등인 카카오페이, 이렇게 두 종목을 매매하는 게 효과적인 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STO 테마가 1등 테마라는 것이 확인됐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였습니다. 오늘 다날 매매일지를 보면 20% 위에서 매수를 해서요, 상한가 부근에서 절반 청산을 했는데요. 20%가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1등 주도 테마가 스테이블 코인 STO 테마였고, 그 중에 1등주가 다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다날의 습성을 보면요, 테마로 부각됐을 때 이렇게 상한가를 잘 가는 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1등 테마의 1등주는요, 20%권에 있어도 바닥권에 있는 비주도주보다 훨씬 매매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테마의 이슈가 부각되고 1등 테마가 만들어진 첫날인 경우에 그 1등주는요, 시장에 정말 많은 참여자들이 일제히 그 종목을 매수하려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죠. 반면에 팔려는 사람은 별로 없죠. 호재가 나와서 1등 테마 1등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매도세는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상한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이슈가 강하다 보니까 무더기 상한가가 나온 거죠. 우리 카페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시장 주도 테마였는데 제가 봤을 때 이미 많은 종목들이 15% 이상 떠 있어서 늦었다 생각하고 안 봤는데 테마의 강도를 보고 판단해야지 상승률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네요. 선생님은 비교적 늦은 타이밍에 들어가셨지만 두 종목이나 상한가에 도달해서 수익을 내셨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테마의 강도가 중요한 겁니다. 상승률보다 테마의 강도가 훨씬 중요하죠. 테마의 강도가 세다면 20%떠 있어도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거고요. 테마의 강도가 약하면 5%밖에 안 올라 있어도 위험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단알 매매 내역을 1분봉으로 보면요. 매수하는 타이밍을 자세히 보면 상한가 들어갈 때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으니까 상한가 들어갈 때를 빼고 보면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상승하다가 전고점 부근에서 눌렸다 올라오고 그리고 돌파하는 상황이었죠. 눌렸다가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줄었다가 돌파하면서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이죠. 그 앞에서 이제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이 100억 이상 여러 번 터졌습니다. 시가총액 6천억짜리 종목인데요. 1분당 거래 대금이 100억 이상 여러 번 터졌다. 최근 들어서 이런 적이 없었죠. 그리고 거래가 줄었다가 다시 거래가 폭발하면서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등 테마의 1등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단알을 매수한 시간이 10시 9분인데요. 9시 55분에 네프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단알 일봉 바닥권 미니박스 돌파 시도 중이다.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다 같이 상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9시 5분 기준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아직은 1등 테마가 아니었던 거죠. 단알이 대량거래 장대양봉을 뽑으면서 확실한 돌파가 나오면 그 이후에 수정초나 패턴 완성 등을 확인하고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스테이블 코인, 단알, 카카오페이 등이 20%, 9.5%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보낸 코멘트 보면 스테이블 코인 테마 상승세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알을 지켜보다가 10시 9분에 매수한 건데요. 다시 매매 내역을 보면은 10시인데요. 상승하고 눌렸다가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데 근거 없이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올라갔다 조정을 받고요. 또 올라가다 조정을 받았는데 돌파죠.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컵이 있고 핸들이 있고 꼭 컵이든 핸들이 아니더라도 매물을 받아내고 들어올리고 받아내고 들어올리고 받아내고 들어올리고 그러면서 하락폭은 점점 줄어들고 하락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도세가 약해졌다는 것이 확인된 거죠. 그렇게 매도세가 약해진 상황에서 거래가 늘면서 돌파를 확인하면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매물소화 돌파 또 패턴 돌파가 되는 것이죠. 초보자분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프콘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네프콘에서는 시장을 해석하는 기준,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 또 매매 타이밍을 잡는 기준, 이런 원칙과 기준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주식 중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오늘 대장주로 움직였는데요. 거래대금 1조 3천억 정도 터지면서 바닥권 박스를 돌파하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7만 원 부근에 강한 저항이 있는데 다음 주 7만 원 안착 과정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죠. 단알과 함께 카카오페이도 매매를 했는데요. 5분봉 차트인데 이걸 1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원형 바닥을 만들고 한번 눌렸다가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상승해서 적당히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매매일지를 올리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는 한 줄 정도 간단하게 매매 근거를 적는데 네프콘에서는 초보자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상세한 매매 근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매매 원칙과 기준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요.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금요일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다시 매매 후보 전략을 설명드리는데요. 오늘 아침에 올린 매매 전략에 보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풀이장에서도 한 차례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전일 정규장, 애프터마켓, 금일 풀이장까지 상승이 이어질 경우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나 후발주에서는 풀이장 상승 이후 또는 정규장 시가 부근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일 매수에 보유 중인 삼성 SDI는 풀이장 상승 구간에서 분할 청산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풀이장 상승에서 분할 청산을 실제로 완료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일봉 차트가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알테오젠 악재로 장중 최대 4.4%까지 하락하면서 매물 털기 효과가 발생했어요. 흔히 하는 말로 개미 털기가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오늘까지 하락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상승하여 월봉 주봉 저항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주봉에서는 돌파 캔들이 완성이 된 거죠.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강한 저항을 돌파할 때 이처럼 매물을 털어낸 뒤 돌파하는 흐름은 꽤 확률 높은 패턴입니다. 코스피가 작년 4월 이후에 정말 많이 올랐고 지금 5천이라는 상징적인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피의 흐름 자체는 좀 정체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좋고 투자 심리가 좋기 때문에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덜 올라간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죠. 아래쪽에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요. 21년 고점을 돌파하고 거의 2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21년 고점보다 60포인트 아래에 있죠. 앞으로 코스닥이 코스피와의 벌어진 이격을 줄이는 그런 키맞추기 상승이 나오는지 흐름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네프콘에 오시면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실력을 키우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시장을 보다 보면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뉴스는 넘쳐나는데 그래서 오늘 뭘 봐야 하지? 매매는 했는데 잘한 건지 정리가 안 된다. 오늘 시장을 이끈 주도주는 뭐였을까? 특히 장중에는 따라가느라 바쁘고 장 마감 후에는 복귀 없이 하루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매매 흐름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정리해주는 컨텐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컨텐츠는 단순한 뉴스 요약이나 참고용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 시장에서 매매를 진행하면서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고 활용하는 기준들을 그대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하루를 이렇게 운영합니다. 장을 보기 전 어떤 뉴스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흐름이 나와야 매매를 하게 되는지, 장중에 테마와 주도주를 어떻게 걸러내는지, 매매가 끝난 뒤 무엇을 기준으로 복귀하는지, 이 모든 과정을 실제 매매 루틴 그대로 공유합니다. 장 시작 전에는 실전 매매에 영향을 주는 핵심 뉴스만 선별해서 당일 매매 가능성이 있는 데이 트레이딩 후보와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섹터별 종목별로 매매 후보 및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월 9일 같은 경우 현대오토에버 양음량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략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3월선 후보에 현대오토에버가 있고요. 11선 후보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상체육과 돌파 여부 추적 등이 있습니다. 실제 1월 9일에 현대오토에버가 3월선에서 지지 후 아래꼬리를 형성하고 강한 상승 양봉, 다음날 쉬어가는 음봉, 다시 양봉, 양음양 패턴을 형성하면서 급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상 최고가에서 분봉상 부딪히다가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요. 삼성전자는 3일 후에 1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강한 상승이 나왔죠. 핵심 종목의 경우 장중에 이렇게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코멘트를 드리기도 합니다. 장중에는 장중 주도 테마 주도주를 정리해드리고 실제 수급이 몰리는 테마와 종목을 정리하고 장중 흐름 변화를 같이 체크하고요. 주도주의 반복되는 패턴, 유행 흐름을 정리하고 당일 주도주의 공통 구조, 또 단타 스윙에 활용 가능한 패턴을 해석해 드립니다. 장 마감 후에는 당일 주도주 데일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을 요약해 드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죠. 또 오늘 매매일지 리뷰를 올려드리고 다음날 관심 종목을 올려드립니다. 데일리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스윙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도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예를 들면 아카데미에서는 지난 12월 19일에 한화 오션을 스윙 트레이딩 직장인 매수 후보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언급을 하자마자 바로 3거래일 만에 1차 목표가에 도달하고 조정이 나왔죠.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다시 지지 캔들이 형성이 돼서 다시 수익 매수에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또 강한 상승이 나와서 단기 목표가에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봉 차트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2월 말에 이제 양도세 회피 이슈가 끝나고 나면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고점을 보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중 대응을 잘 못하는 직장인분들이 스윙 트레이딩 하기에 좋은 종목이다. 작년 최고 대장주였고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매수 후 최소 10월 고점까지 홀딩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12월 말에 이제 양도세 회피 이슈가 끝나면 다시 상승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윙 트레이딩 후보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스윙 트레이딩 후보를 막 수십 개 얘기하고 그 중에 올라간 것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시장의 주도주를 적절한 자리에서 스윙 트레이딩 후보 종목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네프콘 화면인데요. 매매 일지, 데일리 포인트, 주도 테마, 주도주 흐름, 또 관심 종목, 매매 후보 전략 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프콘으로 바로 연결됩니다.